내가 정말 찐 신혼이다. 네, 좀 지원을 하시라라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네. 좀 노리시는 게 좋고, 내가 소득은 높은데 정말 찐 신혼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이동을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내가 인천 사람인데 남양주 가서 5년 살 수 있나?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뭐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사전 당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오늘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양미식회 최신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입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 번 다뤘었고 또 많이들 아시니까 오늘은 이제 자격 요건, 유의사항, 뭐 청약 전략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실 부동산 전문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수민입니다. 네.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은 이제 공공분양이라서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분양미식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좀 큰 개념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한번 큰 그림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공급 내용이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도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큰 그림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공분양이라는 하나의 그림과 그리고 다른 그림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는 그림, 요거를 조금 나눠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는 공공분양의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 그리고 남양주 진접, 그리고 성남 복정 이렇게 3개 구역이 있고요. 거기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의왕, 청계, 그리고 위례가 추가돼서 총 5개의 지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이라도 A2 단지는 공공분양이에요. 근데 A3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렇게 해서 뭐 같은 지역이라도 공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훨씬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럼 우선 공공분양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이제 공공분양의 공급 비율이랑 또 뭐 거주 기간 요건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공급 비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택지 규모가 대규모 택지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인 경우에는 우선 당해 지역이 50%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기타 수도권 지역이 50%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다 보니까 남양주시가 30, 경기도가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이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100%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100%다 성남 복정, 성남시 거주자에게 부여가 되는 것이죠. 공급 비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주 기간은 중요한 요건이 투기 과열 지구이냐 아니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거주를 하셔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는 경우, 거주다 하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되고 경기도는 6개월 이렇게 거주 요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성남 복정의 경우는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그 거주기간,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성남 복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2년의 거주기간이 붙어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본 청약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이주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 청약까지 2년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위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주 요건을 명확히 판단을 하시고 본 청약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연말까지 사전 청약만 3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중복 신청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쫙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 신청은 일단 사전 청약끼리만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번에 당첨이 되면은 다음번 사전 청약 때는
하실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안 그건 안 되는 거, 된다. 네, 안 된다.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내에서 이제 공공 분양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을 하신 분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거는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은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공급에 넣어서 안 되면은 또 일반 공급에서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네. 뭐 자녀도 많고 가점도 된다면 신혼 특공도 넣고 일반 공급도 그렇죠. 넣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면은 중복은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청약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정말 찐 신혼이다. 우리가 뭐 사실 신혼부부라는 용어 자체가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네.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을 좀 지원을 하시라라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0%를 우선 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혼인 2년 이내인 가구들을 네. 따로 별도로 이제 선발을 네. 우선을 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득 요건이나 거주 기간으로 가점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녀가 없다. 네. 그러면은 신혼희망타운보다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1순위가 자녀가 있는 분들.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은 높은데 정말 찐 신혼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100%인 7천만 원보다 더 넘는다 네. 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형태로 가시는 것보다 네. 생애 최초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혼특공은 모두가 다 가점제예요. 내가 가점을 채우지 않는다면은 아예 그냥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제로 0이 돼 버리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70%를 소득 100% 소득 7천만 원 정도 미만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네. 그리고 2단계에서 소득 130% 미만한테 이제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서 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추첨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성이 0인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더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자녀가 없고 신혼부부이신데 좀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생애 최초로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크게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네네네. 있네요.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말씀하신 그 찐 신혼부부 네. 부부 합산 5천만 원 미만이면 신혼희망타운을 네. 하시고 근데 자녀가 있으시면 혹은 뭐 자녀가 많을수록 있으시면 좋죠. 자녀가 많을수록 네. 신혼부부 특공을 네. 좀 노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녀는 없지만 소득은 또 많다 네. 하면 생애 최초 특공. 생애 최초로 가자. 네. 그리고 또 거주 의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가지고 네. 뭐 분양가 대비 몇 퍼센트는 의무로 거주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한번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지금 뭐 여기 규정하기에는 100%, 80% 이런 규정들을 좀 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최대한으로 많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가격 대비 80%로 해서 가장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걸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보유 그리고 5년의 거주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5년을 살고 또 5년을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전매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반대로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지역들, 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네. 그 경우에는 8년 보유가 돼요. 2년이 줄어들고 대신에 거주 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분양가가 높아져서 뭐 100%에서 80% 미만으로 간다 그러면 2년씩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10년, 5년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하시면은 최대한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이 지역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네, 사실 건가요? 내가 청약을 했는데 인천에 계시던 분이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로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거주하는 환경들이 통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리고 5년 이상
이동을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내가 인천 사람인데 남양주 가서 5년 살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보통 이렇게, 일이 아니겠네요. 실거주가. 네, 그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직장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친숙한 지역이고 그렇다면은 뭐 5년, 10년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들이 많긴 하지만 네. 또 중장년층도 다 꿈이 있잖아요. 내 맞습니다. 집에 꿈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일반 공급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물량이 워낙 소량이더라고요. 네, 물량이 너무 적어서 사실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굳이 전략을 하나 세워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사전 청약에서 맞아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그런 물량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략을 세우자라면은 뭐 이럴 때는 많은 게 좋다. 네, 많아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게 좋으니까 가장 많은 남양주가 되겠죠. 네, 그렇게 공급 물량이 많은. 네, 많은 쪽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저희가 뭐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사전 당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경쟁률이 높을 치열할 것이다.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일반 공급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물량이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만큼 이제 당첨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뭐 예상 당첨 커트라인이나 뭐 경쟁률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워낙에 특공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뭐 신혼희망타운도 다 가점으로 보다 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나 경쟁률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본인의 가점 커트라인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혼부부에서도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좀 내가 당첨되기 쉬운 곳 그리고 내가 살아서 좋을 곳을 고르시는 게 좀 너무 그 경쟁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청약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실 이번 사전 청약 자체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계층에게 좀 많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전 청약이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단지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단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진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이고 내가 계획하는 지역인지를 일단 따져보시고 그 지역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나오는 물량이 되게 많은데 네. 대부분 좋은 입지에서 많이 나오죠? 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가 사실 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과천도 좋다, 성남도 좋다, 뭐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오늘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 추이를 네. 보고 네. 정하는 게 낫겠다. 네. 네, 오늘 윤수민 위원님 모시고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청약 전략 잘 짜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청약홈이 아니라 어디죠? LH 사전 청약 사이트. 네. 네, 핸드폰으로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모바일이 안 돼요? 모바일이 안 되고 PC에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